안녕하세요. 포르모사 링크 진행자 손전홍입니다. 인간은 뉴턴의 고전 역학으로 거시세계의 비밀을 알아낸 후 신의 지위를 엿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와 화학 등의 등장과 함께 미시세계의 벽에 부딪히고 말죠. 도대체 전기가 왜 어떻게 빛과 열을 만들어내는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왜 서로 섞여 독특한 성질이 만들어지거나 분류돼 다른 물질이 되는지 고전 역학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태동한 것이 바로 양자 역학인데, 물리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 원자를 구성하는 핵과 전자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양자 역학은 이후 급속도로 발달한 핵과 원자력 공학, 전자공학과 고분자 공학 등 현대 과학기술의 이론적 토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양자 역학 여전히 신비에 휩싸여 있습니다. 개념은 있지만 누구도 이해하거나 검증하지 못한 이론들이 이 양자 역학에 많기 때문이에요. 양자의 양자를 몰라도 양자 역학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무척 어렵다는 것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1965년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조차 다른 건 몰라도 양자 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화학의 기초, 은하의 기원 등을 밝혀냈을 뿐 아니라 이 양자 컴퓨터와 원자력 발전 기술의 기초가 된다니 호기심 많은 과학자들의 도전 의식을 자극합니다. 어쨌든 이 양자 역학이란 아주 작은 입자, 원자, 전자, 광자 등 미시세계 움직임을 설명하는 현대 물리학의 한 분야로, 양자 역학은 현대 기술에 꽂힌 반도체 기술, 스마트폰, 컴퓨터, 레이저, MRI 같은 실제 우리 생활 속 기술의 기반이 되는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2025년 올해는 양자 과학 기술 분야에서 특별한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인 1925년 독일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버그가 원자나 전자 등 입자를 다루는 미시세계에서 양자 역학을 설명하는 행렬 역학 논문을, 같은 해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가 양자 역학으로 물질의 상태를 설명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발표했습니다. 100년 전인 1925년을 기점으로 원자와 입자 단위에서 물리학을 연구하는 양자 역학이 꼽히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핵심 이론으로 여겨지는 양자 역학이 정립된 지 100년이 되는 2025년, 유엔은 양자 역학과 응용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올해를 세계 양자 과학 기술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2025년 노벨 물리학상이 손에 잡히는 거시세계에서도 각종 양자 역학 현상들을 관측할 수 있음을 증명한 3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다는 건데요. 수상자는 존 클라크, 미셸 드보레, 존 마티니스 등 3인입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이 양자 역학 연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사무총장은 전기회로 내에서의 미시적인 양자 역학적 터널링 현상과 에너지 양자화 현상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들 3명의 과학자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한스 엘레그렌 스웨덴 왕립과학원 사무총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For the discovery of macroscopic quantum mechanical tunneling and energy quantization in an electric circuit. 인공지능 AI 다음은 양자입니다. 노벨위원회는 지난해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는 기계학습의 기반을 구축한 존 호필드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와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에게 물리학상을 안긴 데 이어 올해는 양자 물리학 분야 석학들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이 양자 역학 연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는데, 양자가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삼킨 건 양자 역학 분야가 AI만큼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파급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2022년 알랭 아스페, 존 클라우저, 안톤 차일링거가 양자 얽힘을 실험으로 증명해 노벨상을 받은 지 불과 3년 만의 일입니다. 양자 컴퓨터 분야와 학계에선 이번 수상이 양자 역학 탄생 100주년에 대한 기념비적인 헌정임과 동시에 양자 시대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왔음을 세상에 예고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존 마티니스 교수는 타이완과도 인연이 깊은데요. 타이완 양자 컴퓨터의 발전에 기여한 물리학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포르모사 링크에선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세 과학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올해 노벨상 수상자 모두 발표됐습니다. 지난해엔 물리학상과 화학상이 모두 AI 분야 전문가에게 돌아갔고,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국가폭력의 그림자와 민주주의를 향한 질문으로 동시대의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올해 노벨상에 주목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은 소속 기관과 국적은 다르지만 인체 면역 연구에 업적을 남긴 메리 브랑코, 프레드 람스델, 사카구치 시몬에게 돌아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면역체계가 신체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만드는 말초 면역 내성 영역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들 3명의 생명과학자를 올해 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토마스 페를만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The 2025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jointly to Mary Branco, Fred Ramsdell, and Shimon Sakaguchi for their discoveries concerning peripheral immune tolerance.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현대 양자 컴퓨터 개발에 기초가 된 연구 업적을 남긴 물리학자 존 클라크, 미셸 드볼의 존 마티니스에게 돌아갔습니다. The 2025 Nobel Prize in Physics to John Clark,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USA, Michel Devoret, Yale University and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Barbara, USA, and John Martinez,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Barbara, USA. 이번 수상의 계기가 된 실험은 1980년대 중반 존 클라크가 지도 교수로 있던 연구실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마티니스 교수는 박사 과정 학생, 드보레 교수는 프랑스에서 온 박사 후 연구원이었어요. 원래 증척과 얽힘, 터널링 같은 양자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원자나 전자의 세계에서만 일어난다고 인식돼 있는데요. 그런데 드보레 교수와 마르티니스 교수는 클라크 교수의 지도를 받아 1년의 정교한 실험에서 조셉슨 접합이란 특별한 초전도 소자를 이용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크기의 전기 회로에서 양자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장벽을 뚫고 지나가는 입자를 확인했는데, 이 인공원자가 바로 오늘날 양자 컴퓨터의 기본 연산 단위인 초전도 큐비트의 시초입니다. 어쨌든 3명의 수상자의 연구는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화 기술 등 차세대 기술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는데, 특히 마티니스 교수는 초전도 큐비트를 이용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 2014년 구글에 합류했고, 구글 양자 컴퓨터 부문 총책임자 자리까지 올랐어요. 이후 2020년 구글을 나와 지금은 자신의 양자 기술 기업인 큐오랩을 설립했고요. 마티니스 교수는 또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는 중화민국 총통 직속 국책연구기관인 중앙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양자 컴퓨터 프로젝트의 글로벌 고문으로 양자 컴퓨터 연구자로 타이완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티니스 교수는 글로벌 고문으로 활동하며 양자 컴퓨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양자 공학자들과 고정밀 큐비트 제조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이 공동 연구로 진행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어요. 마티니스 교수는 매주 2회 정도 중앙연구원 소속 타이완의 양자 공학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수상 직후 CNA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연구원과 변함없이 좋은 인연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마티니스 교수는 타이완은 반도체 설비 제조 공정에서 매우 전문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큐비트 제조 분야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전도 큐비트 제조는 반도체 제조 공정과는 다르다면서 큐비트를 올바르게 제작하려면 타이완의 기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조율할 만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마티니스 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I really think that Taiwan, being so expert at making semiconductor device, the problem is the way you make our qubits and lots of other qubits i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semiconductors. So you have to kind of figure out how to take the current processes and then modify that to make the qubits properly. 포르모사 링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RTI 손전홍입니다.